그들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았다. 하지만 단 한 가지를 잊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이지 못했다. 이것은 한지원 중위의 이야기다. 그녀는 단순한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의 딸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은 3대 대의 문턱을 넘는 순간 버리고 싶었던 짐이었다. 지원이 원한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차가운 공기가 맴도는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에서 철의 송곳니라 불리는 4명의 선임 장교들은 그녀의 재능을 위협으로, 그녀의 성싱을 모욕으로 여겼다. 그들은 그녀를 종이 인형이라 비웃으며 부서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괴롭힘은 귓속말로 시작되었다. 이어지는 건 의도적으로 위험하게 조작된 훈련 코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군 경력을 무너뜨리려는 공개적인 함정이었다. 하지만 가장 위태로운 그 순간, 그들의 송곳니가 마지막 굴욕을 가하려 다가왔을 때 지원이 숨겨왔던 냉철한 지능이 드러났다. 그녀는 아버지의 권력으로 싸우지 않았다. 자신의 머리로 싸웠다. 결국 그녀는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들의 배신은 대대 전체 앞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군대에서 굴욕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그들이 잔혹한 보복을 계획하던 바로 그때 땅이 흔들렸다. 육군 참모총장 한민준 대장이 도착한 것이다. 그는 조사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심판을 내리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녀를 괴롭힌 악마들이 수갑에 묶여 끌려가던 그 순간 그들의 마지막 서늘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참모총장 위에도 존재가 있지. 우린 단지 송곳니였어. 진짜 괴물들은 절대 얼굴을 드러내지 않지.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숨막히는 이야기들, 그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요. 이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린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군대 드라마를 좋아하는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유틸리티 헬리콥터의 로터 바람이 잔혹하게 공기를 갈랐다. 거친 바람은 황량한 군 기지의 먼지를 무자비하게 휘몰아쳤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눈부신 가을 아침이었다. 완벽하게 달인 전투복 차림의 한 인물이 헬기에서 내렸다. 그녀의 전투화가 갈라진 아스팔트를 단단히 밟았다. 한지원 중위. 그녀는 단순한 장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육군 참모총장의 딸이었다. 그 이름은 마치 공기 속에서 묵직하게 울리는 도전장이었다. 지원의 눈빛은 날카롭고 맑았다. 그 시선이 향한 곳은 대한민국 육군의 엘리트 제3대대. 가장 야심찬 군인들이 단련되거나 부서지는 곳이었다. 지원은 단련되길 원했다. 가문의 명성은 특권의 열쇠였지만 그녀에게는 벗어야 할 족쇄였다. 그녀는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다. 물려받은 강철이 아니라 스스로 벼려낸 강철을. 대대 본부 안은 싸구려 커피 냄새와 오래된 반감으로 가득했다. 지원이 거수경례를 올리고 명령서를 제시하자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떨어진 듯했다. 그것은 지휘관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태도는 냉정하지만 절제되어 있었다. 문제는 그 옆 낡은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은 4명의 장교들이었다. 그들은 비공식적인 권력 구조의 중심, 온 철의 송곳니, 아이론 팽스로 불리는 집단이었다. 그들의 시선은 환영이 아니었다. 분석하고 해부하고 결국 무시했다. 그중 리더는 언제나 그림자에 가려진 얼굴을 한 남자 이대위. 그는 커피를 천천히 일부러 과장된 듯 한 모금 삼켰다. 그의 눈빛이 지원의 완벽한 제복과 꼿꼿한 자세를 훑었다. 마치 포식자가 쉽게 잡을 먹잇감을 확인하는 시선이었다. 한중위 이대위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으며 비웃음이 섞인 쇳소리였다. 3대대에 온 걸 환영하지. 육참총장 따님이라니 소문은 들었어. 하지만 말이야,
너무 조용하지 않아? 레드카펫이라도 깔아드릴 줄 알았는데. 지원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이 대위님, 이 배치는 제가 직접 요청한 겁니다. 저는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복무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계급에 대한 예의는 지켰지만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 나머지 세 명의 송곳니, 얍삽한 눈빛의 박중휘, 두개골보다 목이 두꺼운 괴력의 김중사, 그리고 말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최중휘,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숨막히는 적대감이 방 안을 감쌌다. 그녀의 혈통 때문만이 아니었다. 젊음, 완벽한 학군, 그리고 노력 없이도 빛나는 재능이 그들을 자극했다. 그들에게 한지원은 자격 없이 수입된 연예인 같았다. 그들이 땀으로 버텨온 공기를 감히 쉽게 들이마시는 존재였다. 며칠 후 그들의 적대감은 형태를 갖기 시작했다. 파일 하나가 사라지고 생활관 문이 밖에서 잠겼으며 식당에 들어서면 모든 속삭임이 끊겼다. 그들은 그녀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분노를 끌어내고 싶어 했다. 혹은 그녀가 가진 숨은 힘을 꺼내보게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지원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모욕을 차분히 삼켰다. 대신 그녀의 머릿속은 모든 얼굴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녀가 반응하지 않을수록 그들의 불만은 점점 더 타올랐다. 결국 시험의 순간이 왔다. 그날 저녁 점호. 지친 병사들이 정렬한 가운데 지원은 조용하고 정확한 명령으로 대형을 수정했다. 그녀의 지휘는 짧고 명확했고 병사들은 즉각 반응했다. 능력은 말보다 빠르게 전해졌다. 그때 이대위가 걸어 나왔다. 자갈 위로 구두 밑창이 저벅 소리를 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긴장을 찢어발겼다. 그가 지원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의 그림자가 그녀의 몸을 삼켰다. 공기는 얼어붙었다. 바람조차 숨을 죽였다. 그는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까이 했다. 담배 냄새와 저기가 섞인 숨결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눈빛은 칼날 같았다. 네가 뭐라고 감히 내 막사에서 용기를 보여. 이대위가 낮게 그러나 칼처럼 속삭였다. 넌 종이 인형이야. 육참 총장의 피 따위 여기선 아무 소용없어. 넌 부서져서 나가거나 영원히 못 나가게 될 거야. 지원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다. 두려움도 분노도 없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 물러서더니 완벽한 거수경례의 자세를 취했다. 대위님,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저의 명령은 임무 수행입니다. 제 임무는 지휘입니다. 제 용기는 저 자신의 것입니다. 그녀의 경례는 완전했다. 계급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도전이 있었다. 이대 위의 얼굴 근육이 경련했다. 그는 이런 방역을 예상하지 못했다. 거칠거나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이토록 냉정하고 군인다운 응수라니. 그 순간 그가 그녀의 눈 속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끝없는 인내의 심연? 아니면 자신이 건드린 것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깨닫는 치명적인 오판의 흔적이었을까? 이대위는 과연 이 조용한 반항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리고 한지원 중위의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한지원 중위의 냉정한 맞대응 이후 부대 안에는 폭발 직전의 도화선 같은 침묵이 흘렀다. 이제 이 중위의 눈에 그녀는 단순한 불편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제거해야 할 감염원으로 보기 시작했다. 게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은밀한 파괴의 시작이었다. 강철 송곳니, 네 명은 병기고 아래, 아무도 감히 들이닥치지 않는 좁고 어두운 작전실로 모였다. 그곳의 공기는 차갑고 그들의 표정보다 더 냉랭했다. 겨우 소위 주제의 나한테 군기를 가르치겠다고?
이 중위가 철제 책상을 3개 내리쳤다. 이제 끝이야.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지워버려야 해. 부대장의 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게 평생 회복 못할 굴욕을 만들어야 한다. 그 말에 세 사람의 시선이 번뜩였다. 중위 박, 교묘한 책략가, 그는 심리전을 맡았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부대 안에 독이 퍼졌다. 한지원은 실력이 아니라 아버지 덕으로 장교학교 수석 나왔다더라. 참모총장이 답안지를 줬다던데? 그들은 귓속말로 독을 흘렸다. 그 독은 조용히 퍼지며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다음은 중사김, 힘으로 밀어붙이는 야수였다. 그는 매일 새벽 구보에서 지원에 군더더기 없는 자세와 체력을 증오했다. 어느 날 새벽, 안개가 깔린 훈련장에 그가 나타났다. 김 중사는 K1 장애물 코스의 주 등반 로프를 건드렸다. 끊지는 않았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게, 그러나 내부의 섬유를 살짝 훼손하고 앵커 핀을 느슨하게 조정했다. 보통 병사 무게에는 버티겠지만 한지원이 전력으로 뛰면 끊어질 정도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역시 이 중위와 최중위였다. 최중위는 아무 말 없이 이틀 동안 지원의 동선을 관찰했다. 그녀가 언제, 어떤 루트로 무기고를 드나드는지, 장비 점검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언제 혼자가 되는지, 이 중위는 그 정보를 이용했다. 그는 다음 주에 있을 대규모 전술 훈련을 계획했다. 그리고 그 훈련에서 한지원 소대가 좌표를 송신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 통신 안테나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되도록 교묘히 세팅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고위 인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지원의 이름을 완전히 무너뜨릴 작전이었다. 그 모든 음모가 실행되기 전 사건이 일어났다. 3일째 체력 훈련 날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베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는 새벽. 한지원은 장애물 코스 앞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맑고 집중돼 있었다. 첫 번째 벽은 완벽하게 넘었다. 그녀는 곧바로 7미터 등반 로프로 향했다. 그 순간 삐걱 하는 미세한 금소금이 들렸다. 보통 병사라면 그냥 지나쳤을 소리. 하지만 지원은 아니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상단 고정핀을 올려다보았다. 매듭은 정상이었지만 앵커 베이스 주변에 새로 생긴 붉은 녹가루가 눈에 띄었다. 정비 상태를 꿰뚫고 있는 사람만이 알아챌 수 있는 작은 이상. 직감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즉시 속도를 늦추고 무게 중심을 천천히 분산시켰다. 절반쯤 내려왔을 때 로프가 으드득 하고 깊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녀가 땅에 닿는 순간 앵커핀이 살짝 돌아가며 흔들리는 것을 봤다. 만약 평소처럼 전력으로 올랐다면 그녀는 지금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것이다. 심장은 뛰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공격이었다. 지원은 샤워실을 지나쳐 곧장 야전 사무실로 향했다. 이 중위의 책상 위에는 평소라면 절대 놓여 있을 리 없는 파일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는 다음 주 전술 훈련 계획서와 함께 낙서처럼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다. 통신 시간 14사소모, failure. 지원은 손이 떨리지 않은 채 그 내용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그들은 그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군사 작전의 실패를 그녀 탓으로 덮어씌우려는 것이었다. 진짜 공격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그녀는 손가락에 굳은 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다음은 내 차례야, 이 중위. 그러나 그녀는 보지 못했다. 천장에 케이블 타이처럼 위장된 아주 얇은 마이크 선 하나. 초의 중위가 설치한 도청 장치였다. 그것은 지금도 조용히 그녀의 목소리와 숨소리를 녹음하고 있었다. 한지원은 지금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 아니면 강철 송곳니에 침묵하는 관찰자가 이미 그녀의 방역보다 한 발 앞서 모든 정보를 손에 넣은 걸까?
한지원 중위는 Crackworton's failure 라 적힌 쪽지를 지도 케이스 깊숙이 접어 넣어뒀다. 그 의미는 그녀의 결의에 차갑고도 묵직한 무게로 누르고 있었다. 최중위가 도청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녀는 막사 안을 군체식 동작처럼 완벽한 정밀함으로 걸어 다녔다. 자신이 철의 송곳니들의 음모의 깊이를 알고 있다는 어떤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방역은 무력이 아니라 문서화로 시작되었다. 박중희 책략가가 퍼뜨린 소문은 간단했다. 지원의 학교 성적은 위조였고 현장 자격은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도장 찍어준 것이라는 것. 그 거짓은 효과적이었다. 곧바로 수석 부사관들과의 마찰을 일으켰다. 지원은 박중위와 정면 충돌하거나 항의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그런 행동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로 보였을 것이다. 대신 그녀는 공식적으로 작전 검토 요청 Request for Operational Review ROR을 제출했다. 다음 고위급 훈련을 앞두고 지휘 체계에 완전한 신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ROR은 은근히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장교들의 완전하고 미공개된 학력 및 훈련 기록을 지휘관실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박중희의 전적은 표면적으로는 괜찮았지만 몇 건의 경미한 징계 기록과 정계 전술 과정에서 기대 이하의 점수가 있었다. 그가 꼼꼼히 숨겨온 사실들이다. 반면 지원의 기록은 흠 하나 없었다. 지원은 소문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도 공개적으로 박중희를 망신시켰다. 지휘관이 조용히 아로라를 반려했지만 참석한 모든 장교들의 정직함을 확인해주자 소문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병사들은 규정을 이용해 송곳니들의 더러운 소문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지원을 보았다. 다음 날 아침, 강철 송곳니들은 혹독한 체력 훈련에서 다시 우위를 되찾으려 했다. 김중사는 특히나 부대원들을 지치게 해 지원을 뒤처지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마지막 코스는 즉석에서 추가된 50kg 중량을 메고 모래로 채워진 훈련장을 횡단하는 행군이었다. 발밑은 유사 집안처럼 불안정했다. 지원이 무거운 배낭을 고정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인근 차량을 청소하던 새내기 병사 김민호 일병이 한 번 기침을 했다. 평범한 기침이었지만 그의 눈은 오른쪽 타이어 휀더를 살폈다가 다시 걸레로 돌아갔다. 지원은 그 작은 비언어적 신호에 즉시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배낭 끈을 바퀴 쪽으로 살짝 조정했다. 타이어와 펜더 사이에 끼어 있던 것은 군용 등반 로프에 쓰이는 고마찰 테이프의 아주 작은 조각이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버려진 파편이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그녀는 알았다. 비밀 경고였다. 김중사는 규정 중량의 손잡이에 얇은 층의 바셀린을 발라 미끄럽게 만들어 쥐기 어렵게 하고 물집과 찰과상을 유발해 결국 지원이 멈춰 무거운 눈총을 받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지원은 일어서서 배낭을 놔둔 채 의무상자에서 산업용 손 소독제 작은 병을 꺼냈다. 표면상 위생용이었지만 그 알코올 성분으로 기름층을 분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중량의 그립 지점을 닦아 말렸다. 그 사이 김중사는 다른 병사와의 고함 지르기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휘슬이 울리자 지원은 완벽하고도 일정한 리듬으로 행군을 시작했다. 그녀의 그립은 철처럼 단단했다. 김중사는 그녀가 멈추지 않고 코스를 완주하는 모습을 보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옆에서 본 김민호 일병은 이 은밀한 방역을 지켜보며 이마에 땀을 닦고 경의 어린 미소를 살짝 보였다. 천천히,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게 지원은 조용한 연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들은 배신자가 아니었다. 강철 송곳니의 독성적이고 이기적인 리더십에 지친 신병들이었다. 그들은 지능과 결합된 강인함을 존중했다. 지원은 위협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장교였다.
그녀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부대 내부의 악을 조용히 막아낸 사람이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숨은 힘의 리더로 보기 시작했다. 이 미묘한 충성의 변화는 강철 송곳니들을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소한 공격은 실패했고 고위급 훈련은 임박해 있었다. 어두운 작전실에서 이 대위는 천장에 있던 도청 녹음기를 탁자 위에 내리쳤다. 그녀가 알았어, 젠장. 분명 알고 있었어. 최, 뭘 놓친 거야? 그녀는 절대 사보타주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 모든 수를 다 대응했어. 평소 무표정한 최중위가 진지하게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대위님, 오디오 로그에는 특이한 대화가 없습니다. 그녀는 임무 절차와 보급 점검만 이야기했죠. 다만 로프 앞에 섰을 때 멈췄습니다. 겨우 1초였지만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는 올려다보며 드물게 두려움의 흔적을 보였다. 그녀는 우리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를 계산하고 있어요. 너무 조용합니다. 조용하다고? 우리가 큰 소리를 내주마. 이 대위가 포효하듯 외쳤다. 자제심은 이미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달력을 가리켰다. 전술 훈련이 다음 주야. 주요 통신 마비를 미리 당겨서 연습 때 때려 넣는다. 점검 일정은 신경 안 써. 내일 리허설 때 친다. 장군이 기지에 발도 들이기 전에 그녀의 실패를 드러낼 거야. 주요 사보타주 계획을 며칠이나 앞당기는 무모한 고조는 송곳니들이 더 이상 전략가가 아니라 궁지에 몰린 짐승임을 보여주는 첫 징후였다. 소박한 숙소에 홀로 앉아 있던 한지원은 밖의 긴장감 변화를 느꼈다. 그녀는 작은 전투에서 이겼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경력, 때로는 더 큰 것이 걸린 전투가 다음 날로 예정되어 있었다. 한지원은 단 24시간 만에 갑작스레 앞당겨진 고위험 전술 사보타주 시도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전날 밤 이 대위는 무모하게도 주요 통신 교란을 앞당겼다. 그로 인해 한지원 중위는 고작 24시간 만에 고위급 훈련 리허설에 대비해야 했다. 이제 그 촉박한 데드라인의 무게가 얼어붙은 전술 훈련장 위에 내려앉았다. 연중 가장 중요한 대대 훈련이 시작되었다. 관측탑이 우뚝 서 있고 지휘관과 몇몇 회의적인 중간 지휘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강철 송곳니들, 이, 박, 김, 최, 은 함께 서서 초초하면서도 기대에 찬 아기를 뭉쳐 한지원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원의 소대는 심층 정찰과 중계 임무를 맡았다. 정밀한 통신 신뢰성이 요구되는 임무였다. 공기는 긴장으로 금속 맛이 돌았고 충돌이 임박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원은 남은 몇 시간을 페일리어 쪽지를 분석하는 데 썼고 그것을 미세한 사보타주 패턴들과 연결했다. 그녀는 송곳니들이 단지 장비를 조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획된 실패를 이용해 관측자들 앞에서 그녀의 무능을 폭로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역계, 판지, 이 대위가 정확히 그녀의 팀이 중요한 적 좌표를 보고하는 순간 안테나 교란을 발동시킬 것을 알았기에 지원은 기만책을 설계했다. 그녀는 선임 신호수에게 비밀리에 김민호 일병의 도움을 받아 동일한 무정이 두 대를 설치하게 했다. 하나는 표준기기였고 이 대위가 교란할 것으로 의심한 장비였다. 다른 하나는 구식의 견고한 아날로그 기기로 거의 구식이 된 주파수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 주파수는 부대의 최신 디지털 프로토콜 북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구식 기술자라야만 간과할 수 있는 주파수였다. 훈련이 시작되었다. 지원의 팀은 신속하고 조용하게 전진해 목표를 굽어보는 능선의 관측 지점을 확보했다. 통신 단계가 임박했다. 예정된 순간 지원이 송신하려던 정확한 그 순간에 전술 훈련장은 소리 없이 멈췄다. 지휘 차량의 주 디지털 무정이가 먹통이 되며 둔탁한 텅 소리를 내며
전장을 가로질러 울렸다. 이 대위는 자신의 지휘소에서 망원경으로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에는 응징의 섬광이 번뜩였다. 그는 미리 설치해둔 교란 장치를 성공적으로 작동시켰다. 아마도 저관여 침투를 전문으로 하는 박중위가 설치했을 것이다. 실패는 달성되었다. 반전 계획의 폭로 관측탑에서 대대장은 찡그리며 그 실패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잡음 섞인 또렷한 목소리가 대체 스피커를 통해 침묵을 가로질렀다. 브라보3에서 지휘소로 오버, 좌표 37 알파 99 확인, 표적 확인, 승인 대기 중, 오버, 관측탑의 모든 스태프가 얼어붙었다. 지원의 메시지가 교란을 완전히 우회한 것이다. 이 대위의 미소는 사라졌다. 그의 손은 무전 콘솔로 달려가 교란 주파수를 확인했다. 주파수는 정확했다. 그런데도 지원이 송신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주된 벡터를 예측하고 우회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지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송곳니들의 절박함을 그들의 고유한 약점의 역으로 이용할 참이었다. 지휘소, 지원은 차분히 목소리를 이어갔다. 관측소 델타4에 대한 즉각적인 구조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번 주 반복되는 장비 고장으로 안전에 우려가 있습니다. 관측소 델타4는 김 중사의 체력 코스 안전 지점의 최종 체크 포인트였다. 김 중사는 그날 아침 지원이 하강해야 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부상당하도록 안전 체결 지점을 조작해 두었다. 무모한 짓이었다. 그녀가 말할 때 김민호 일병이 은밀히 띄운 드론이 델타4 바로 위로 날아갔다. 지휘소 모니터의 실시간 드론 영상은 하강용 앵커를 확대했다. 거기엔 지휘관과 모든 참관 장교가 볼 수 있도록 각각 까낸 금속 가루와 부적절하게 체결된 볼트가 분명히 비쳤다. 고의적인 조작의 증거였다. 김 중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강철 송곳니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이었다. 굴욕과 승리 훈련은 중단되었다. 대대장은 사소한 비행을 용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전략적 배신만큼은 결코 참지 않는 이였다. 그는 탑에서 얼어붙은 분노의 얼굴로 내려다보았다. 지원은 팀의 위치를 확보하고 사보타주를 폭로한 뒤 마지막 수를 뒀다. 그녀는 최중위가 교란 장비, 아마도 이 대위 근처에 숨겨둔 소형 지향성 송신기를 훈련 실패 순간에 회수하려 들 것임을 예측해 두었다. 지휘소, 지원은 작전적 긴박함을 섞어 말했다. 주 주파수탑 근처에서 허가되지 않은 인물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원 불명이며 장비는 훈련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회전했다. 연대 전체가 혼란 속에 은밀히 움직이며 이 대위의 지휘소 근처 위장망 아래에서 작은 검은 상자를 제거하려던 최중위를 보았다. 그는 현장에서 적발되어 결정적 증거를 제거하려는 시도가 무산되었다. 한 번에 계산된 기동으로 지원은 다음을 이뤄냈다. 이 대위의 주 전략을 예측하고 우회했다. 안전 우려라는 명목으로 김 중사의 물리적 사보타주를 폭로했다. 박 중위가 설치한 교란 장비를 회수하려던 초의 중위를 드러냈다. 강철 송곳니들은 완전히 굴욕을 당했다. 그들의 배신은 부인할 수 없었고 그들의 위치는 노출되었다. 지원의 팀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본래 그녀의 것이었어야 할 승리를 확보했다. 참모총장의 딸은 아버지의 힘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능으로 네 마리의 포식자를 드러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대가도 컸다. 군 계급 체계에서 이 정도의 굴욕은 퇴각을 낳지 않는다. 오히려 맹렬하고 절박한 복수를 불러온다. 이 대위가 내부 보안에 의해 조용히 이송되는 동안 그의 눈은 지원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패배하지 않았다. 그는 깨졌다. 그의 입술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지원의 가슴속 깊이 전해지는 무언의 약속을 만들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우리는 네 삶을 끝낼 것이다. 강철 송곳니들이 이제 계급과 권력을 박탈당한 지금 제3대대에 도착할 보이지 않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그리고 실제로 고위급 훈련이 가리고 있었던 진짜 상위 위협은 무엇이었을까? 김중사 최중위는 작전 사보타주와 인명위험 조장 혐의로 격리되었다. 한때 그들의 자랑이자 힘이었던 권한은 송두리째 빼앗기고 대신 군의 수치라는 무거운 짐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수치가 아기를 억누르기는 드물다. 좁고 강철로 둘러싸인 보안 사무실, 이제 그들의 감옥 안에서 네 사람은 음모를 꾸몄다. 조사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임은 알지만 정치적 고려로 처벌이 완화될 것이라 믿었다. 결국 그들은 노련한 베테랑이고 그녀는 겨우 한 중위일 뿐이었다. 설령 뛰어나다 해도 우리가 의도를 입증할 수 있을까? 박 중위가 낮게 중얼거렸다. 한기에도 땀이 맺혀 이마를 타고 흘렀다. 장비 문제였다고 하면 돼. 강등을 받고 기다리는 거야. 그녀가 실수할 때까지.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친다. 그녀는 깨끗하게 싸워서 우리가 졌어. 이 대위가 살인적인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다음에는 선과 밧줄 따위 쓰지 않아. 그녀가 가장 신경 쓰는 곳을 친다. 그 이름, 그 가족. 공모적 속삭임은 갑자기 사라졌다. 무거운 로터 블레이드의 규칙적 쿵쿵쿵 소리가 대대 기지 전체를 울리며 진동했다. 익숙한 유틸리티 헬리콥터의 거친 소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용 지휘 수송기의 묵직하고 강력한 박자였다. 보통 최상위 지휘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 밖은 갑자기 전류처럼 긴장으로 차올랐다. 모든 병사와 장교가 멈춰 섰다. 깃발 광장 근처에 날아오는 시커스키 CH-유시콕 헬리콥터를 바라보았다. 전방대대 기지에서 보기 드문 이 헬기는 완벽하고 안정된 하강을 하며 강력한 와시가 먼지와 자갈을 휘날려 모두가 눈을 가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잠시 후 후방 램프가 내려갔다.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키가 크고 위험 있는 존재감으로 계급을 넘어선 절제된 권위를 발산했다. 박문 장군이 아니었다. 참모총장 한민준 장군이었다. 그의 제복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고 어깨 견장에 네 개의 별이 얼어붙은 불꽃처럼 반짝였다. 그는 느리고도 신중한 걸음으로 움직였다. 그 존재 자체가 명령이 되는 사람, 바로 그가 나타난 것이었다. 사전 예고 없이 온 그의 등장은 자신의 부대에 뿌리 깊게 자리한 부패에 대한 전쟁 선언이었다. 대대장은 즉시 달려가 경례를 올렸다. 떨리는 손이 감춰지지 않았다. 한 장군은 간단히 눈을 휘둘러 기지를 스캔하며 혼란을 뚫고 진실을 직시했다. 보안 사무실 안 강철 송곳니들은 얼어붙었다. 그들의 복수 계획 소리가 조롱처럼 메아리 쳤다. 참모총장이 도착했다. 훈련 참관이 아니라 딸의 사건에 직접 개입하기 위해. 이례적인 힘의 시위는 그들이 기대했던 온건한 징계의 희망을 즉시 산산조각냈다. 그가 다 알아. 관찰자 초회 중위가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갑작스러운 공포로 갈라졌다. 모든 걸 알고 있어. 한 장군은 주 지휘 본부로 걸어갔다. 장교들의 대형을 지나며 눈길이 딸 한지원 중위를 찾았다. 그녀는 경직된 자세로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차분했다. 그는 멈춰 섰다. 거대한 그의 모습이 그녀를 압도했다. 말을 하지 않았다. 단지 정확하고 존중이 깃든 굴례를 했다. 그녀가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싸워 이긴 능력 있는 장교임을 인정하는 은밀하지만 깊은 제스처였다. 그녀가 펼친 모든 전략적 움직임이 공적으로 검증된 순간이었다. 그 후 그는 회전문처럼 지휘관 사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며 복수를 계획하던 내 남자의 운명을 봉인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강철 송곳니들은 사보타주와 배신으로 장교를 파괴하려 했지만 그 대가로 군 최고 지휘부의 전 권력이 그들에게 내려앉았다. 그들은 단순히 조사받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워질 운명이었다. 지원은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며 공개적인 인정은 받아들였지만 승리감은 느끼지 못했다. 오직 서늘한 최종 확정감만이 남았다. 몇 시간 후 지휘 헬리콥터가 이륙했고 강철 송곳니들은 무장 호위를 받으며 기지에서 공식적으로 이송되었다. 단순히 계급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 경력 종료형 법적 절차에 전면에 직면한 상태였다. 그들이 지원의 숙소를 지나갈 때 이 대위는 지프 창문을 통해 겨우 그녀와 시선을 마주쳤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아무 소리 없이 날 것 그대로 그들이 했던 맹세를 되뇌었다. 네가 작은 전투는 이겼다, 중위. 하지만 우리를 위해 온 사람은 단지 장군일 뿐이다. 장군의 명령 위에는 다른 것들이 있다. 우리는 단지 송곳니일 뿐, 진짜 괴물은 결코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위협은 모호하면서도 소름 끼치고 심리적으로 깊게 흔들었다. 지원은 강철 송곳니들이 무너졌음을 알았지만 이별의 경고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개인적 적대감이 아니라 대대장보다 훨씬 높은 위치의 은밀하고 위험한 권력 다툼 일부라는 암호 같은 신호였다. 그녀는 자신의 계급을 얻었지만 승리는 예상치 못한 어둠의 문을 열었다. 장군의 명령 위에는 어떤 괴물이 존재하며 고위급 훈련의 진짜 목적을 감추기 위해 강철 송곳니들의 사소한 사보타주가 계획된 것일까?